네, 2024년도 부동산 대전망 2부에서는 제주 부동산에 대한 대전망을 같이 한번 해보고요. 제주도에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정말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이 맞는지, 제주도에 대한 성공적인 내 집 마련 투자 전략에 대해서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024년도 지금 현재 사실 IMF 시대보다 더 힘든 부동산에 대한 시절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큼 힘든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도 지금 현재 하반기까지는 계속적으로 이러한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어려운 시기가 있겠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하반기까지는 이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내 집 마련에 성공적인 투자를 하기 위한 방법을 우리가 그럼 내 집 마련 지금 해야 되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지금 우리가 그럼 서둘러서 이것들을 알아야 되냐? 사실은 부동산의 핵심은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파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점은 언제냐? 바로 지금이죠. 근데 이 저점이 상반기에서 하반기까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이 안에서 내가 맞는 부동산을 언제 적절하게 내가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회가 올 때를 계속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지금 그 기회가 2024년도에 있다라고 하는 거를 오늘 말씀드리는 핵심 포인트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제주도의 시장에 대한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의 10년을 저희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제주도는 토지와 주택시장 두 개의 시장으로 우리가 나눠질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제주도의 거래 건수를 우리가 비교를 했을 때 10년 전 대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부터 현재 2024년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주도의 토지가 화랑기가 됐던 시기가 바로 2015년이 되겠습니다. 2015년에 1년의 거래 건수가 33,000건을 돌파를 했습니다. 33,000건에서 현재까지 지금 현재 2023년도에 8,300건을 찍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락 폭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낙폭이 좀 심하죠. 그래서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2023년도까지 거래 건수가 2020년까지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2021년도 문재인 정권 때 부동산에 대한 가격이 폭등할 시기에 토지도 어느 정도에 대한 플러스적인 요소가 심리적으로 작용을 하다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거래 건수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떨어지는 양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15년이 절정이었고 지금 현재 10년 주기를 봤을 때 토지 시장도 10년 만에 최악의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 왜냐면은 매년 거래 건수가 8,000건이었다라고 하는 거는 10년 동안 있을 수 없었던 일이 지금 현재 작년에 발생을 했다. 그럼 올해는 어떨 것인가? 올해는 더 심하죠. 그래서 올해는 더 우리가 최악의 부동산에 진짜 IMF 전보다 더 심한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는 게 바로 제주도의 토지 시장이다. 그럼 제주도의 주택 시장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주택 시장은 토지 시장 대비해서 사실은 그런 낙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도 10,000건 정도 거래가 됐고 계속적으로 이게 줄어드는 양상을 2019년까지 보이다가 2019년에서 2021년도까지는 조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다가 사실은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권 때 대비해서도 사실은 그렇게 폭등을 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완만하게 거래에 대한 건수들이 지금 현재 증가하다가 2021년도에는 사실 계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면서 2023년까지는 5,700건. 그래서 10년을 우리가 비교를 해봤을 적에는 2023년도가 가장 적은 거래 건수를 보였지만 토지와 주택 시장을 우리가 비교를 해봤을 적에는 토지 시장이 훨씬 더 낙폭이 컸고 충격이 더 컸다. 그리고 주택 시장은 생각보다는 안정된 시장을 보였지만 사실은 2021년도를 주기로 해서 감소하는 양상을 비슷하게 보이곤 있고
되고 주택 시장도 그리 좋은 시장은 아니다 라는 어떤 결론을 우리가 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 부동산 시장은 우리가 어떤 시장이냐, 지금의 저점이냐 고점이냐, 아니면 경기가 회복될 수 있는 회복 시장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요 주기는 부동산 경기 순환 주기라고 해서, 사실 이 부동산 경기 순환 주기는 5년에 한 번씩 이 주기가 바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임기가 5년이다 보니까 5년 동안 어떤 대통령이 어떠한 부동산 정책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부동산의 경기가 좋아질 수도 있고 안 좋아질 수도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경기 순환 주기를 이렇게 호경기, 정점기, 후퇴기, 불경기, 저점기, 회복기, 또 이렇게 호경기, 이렇게 계속적으로 경기 순환 주기가 이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부동산 국면은 2024년도의 국면은 저점에서 회복기로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0이라고 하는 제로 시점까지는 아직 가지는 못하고 저점에서 겨우 회복기로 가려고 끼역끼역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할 수 있게 되겠고요. 여기에 대비해서 제주 부동산 시장은 최저점을 현재 달리고 있다. 이 최저점이 2024년도 5월달 상반기부터 제가 봤을 적에는 하반기까지도 저점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 부동산 시장은 올해까지는 계속적으로 저점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부동산에 대한 국면은 저점과 회복기를 오가면서 회복기에서 저점으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호경기로 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올해까지는 사실은 금리가 내려갔으면 우리가 회복기에서 호경기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겠지만, 지금은 미국에 대한 금리 자체가 동결을 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까지도 회복기 또는 저점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제주 부동산 시장은 계속적으로 저점에 머무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2024년도 제주 부동산 시장은 계속 저점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20년간 대통령 주기별로 아파트에 대한 가격대를 계속적으로 한번 비교를, 우리가 통계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비교를 해보면 계속적으로 주택 가격은 올랐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물가도 상승하고 그다음에 건축비 상승,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동반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에 대한 평당 가격이 계속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올랐다가 문재인 정권 때 굉장히 큰 폭으로 2020년에서부터 2021년도, 2022년도까지 굉장히 크게 올랐다가 사실 윤석열 정권 때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신축도 안 하지만 분양 시장에서도 실질적으로 가격적인 부분들이 사람들이 청약도 안 하지만 기존 재고시장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의 아파트 가격도 떨어지는 양상을 우리가 보일 수밖에 없다. 경기도도 물론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근데 우리가 주황색으로 평균 임금을 한번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평균 임금에 대해서 오르는 속도는 굉장히 서서히 오르고 있는데, 아파트 가격은 사실은 문재인 정권 때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폭등을 했다. 사람들이 버는 가격, 사람들이 이렇게 내가 1년 동안 벌 수 있는 이러한 근로소득 대비해가지고 실제 집값이 오르는 폭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것들이 다 버블이 될 수밖에 없다. 다 거품이죠. 그래서 이런 거품들에 대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양상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맨 끝자락에 지금 현재 영끌했던 영끌족들, 특히나 20대, 30대 영끌족들이 지금 현재 가계부채에 시달리면서 신용불량자가 지금 현재 되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이런 매물들이 대거 경매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내가 월급을 받아서 대출에 대한 이자와 원리금까지 내면 생활비가 없어서 투잡, 쓰리잡 하는 가게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이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가게들 같은 경우에는 결단을 낼 수밖에 없죠.
집을 날리든지 아니면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을 포기를 하고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현실이다. 근데 이런 집들이 한 집 건너 한 집 건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가구에 진짜 두 가구 중에 한 가구는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시장으로 우리가 봉착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주택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주택 없는 사람이 정말 부럽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집 있는 게 정말 원수가 되는 것처럼 정말 이 가정의 어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지하기도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됐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회복이 아니고 저점을 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냐? 금리가 동결이 됐고 금리가 내릴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동산에 대한 가격적인 버블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양상을 보이면서 경공매 시장으로 주택이 대거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주도 시장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도 지금 현재 아파트하고 연립들이 지금 현재 대거 많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급매 매물보다는 경공매를 통해서 우리가 아파트에 대한 것들, 연립주택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주도의 아파트의 평균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완전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제주시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의 아파트의 평균 전용 평당가가 1,186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려고 하는 아파트가 평균 이상이냐 평균 이하냐 이걸 따져봄으로 인해서 평균 이하로 만약에 이 아파트 가격이 나왔다라고 하면 우리가 과감하게 도전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제주시 아파트의 전용 평당가가 1,962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비싼 금액이 되겠는데요. 이 1,962만 원보다 저렴한 가격이고 인프라가 잘 돼 있고 학군까지 좋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그 단지를 도전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 분양하고 있는 평균 신축 분양 아파트의 평당가가 2,574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재고 아파트 시장이 1,962만 원인데 신축 아파트가 2,574만 원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비싼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축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에 주변에 얼마만큼의 인프라가 있는지가 핵심 관건이 되겠고요. 그리고 기존의 전용 평당가가 2,574만 원 정도 되고 있는 재고 아파트에 살고 있는 시장의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만큼 신축 시장으로 올 수 있겠느냐, 그들이 이쪽으로 대거 이동할 수 있는 핵심적인 메리트가 그 신축 아파트 인프라가 주변에 갖춰져 있느냐, 이게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제가 봤을 적은 제주도의 신축 분양 시장은 미분양이다. 제가 불보듯 뻔한 결과가 되겠는데요. 미분양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신축 분양 시장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지금 현재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격들이 기존 재고 시장의 인프라가 좋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가격대가 계속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신축 분양 시장도 우리가 꼼꼼하게 잘 따져봐야 되는 거고, 우리가 여기에 청약이 되기 위해서 뭐 노력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청약 통장이 있으면 넣으면 그냥 됩니다. 근데 이것들이 가격을 계속적으로 지탱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실 미분양이 되면 내가 가서 원하는 동호수를 그냥 가서 적으면 그냥 계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자금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내가 뭐 청약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내가 원하는 동호수를 실질적으로 가서 쓸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렇게 청약에 대한 것들을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고 사실은 우리가 급매 시장 또는 공경매 시장에 나와져 있는 재고 아파트 시장은 훨씬 더 우리가 주도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이 표가 제주도에서 평균 아파트에 대한 평균 가격에 대한 것들을 지금 현재 가장 가격대가 낮은 아파트부터 가장 가격이 높은 아파트까지 지금 현재 그래프로 도식화한 그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가장 저렴한 아파트는 사실은 뭐 1억도 안 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아파트가 14억 정도 되는 아파트가 있는데요. 평균 아파트 가격이 4억 7천 정도가 되겠고요. 평균 평당가는 1,962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 하루방 앱에서 분석한 평균
평당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알고 계시고요. 우리가 분양 면적 또는 공급 면적이라고 하는데 공급 면적 말고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한 전용 평당가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용 면적은 내가 우리 집 현관을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우리가 고유하게 쓰는 면적을 바로 전용 면적이라고 하는데 이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한 평당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균 아파트 시세 같은 경우에는 4억 7,681만 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공급 면적, 전체적인 아파트가 33평이면 4억 7,681만 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1,962만 원이 전용 면적의 평균 가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인 아파트 가격이 4억대 후반대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신축 아파트의 지금 현재 신규 분양 단가가 7억 후반대에서부터 8억 초반대까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고시장 아파트의 2배 정도가 신축 분양 아파트 시장인 거기 때문에 이것들을 우리가 꼼꼼하게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4억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7억대 후반 쪽에 신축 아파트 쪽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주변의 어떤 인프라에 대한 환경, 그 다음에 학군이라든지 교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로 작용을 하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뭐 KTX, GTX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사실 교통 인프라가 좋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는 부분들이 있겠고요. 주변의 인프라라고 하는 것들이 학군이 되겠습니다. 이 학교를 가면 아이들이 정말 공부를 잘할 수 있고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느냐 이런 학군이라든지 주변에 우리가 편의시설 뭐 관공서라든지 아니면 마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느냐 이것들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는데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동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는데 제주도는 사실은 그러한 인프라가 만들어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존 시가지, 기존 도심지의 인프라가 많이 형성되어 있어서 사실 신축 분양 시장에 이러한 인프라를 기대하는 건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 그래서 아파트에 대한 분양 시장은 올해까지도 계속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분양이 속출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제주도의 평균 평균 분양가, 평균 평당가에 대한 부분들을 기존 재고 시장을 우리가 기준으로 해서 볼 필요가 있게 되겠는데요. 제주도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평균 평당가는 1,500에서 2천만 원대가 가장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1,000에서 1,500만 원대, 그리고 2,000에서 2,500만 원대가 3위를 달리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2,500에서 3,000만 원 정도 하는 비율이 13%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제주시 내에서. 그래서 신축 아파트 분양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2,500에서 3,000만 원대에 살고 있는 13.5%에 차지하고 있는 이러한 주민들이 그쪽으로 대거 이동할 수 있겠느냐 이게 핵심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그들이 이동하기 위해서는 정말 그들이 원하는 핵심적인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앞서도 말씀드렸던 인프라가 되겠습니다. 그 인프라가 얼마만큼 기존 시장보다 훨씬 더 경쟁력이 있겠느냐 이것들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고 앞으로 어떠한 인프라가 계속적으로 형성될 수 있겠느냐 이 두 가지가 신축 분양 시장을 우리가 좌우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가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기존 아파트 시장보다는 인프라를 만드는데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은 신축 분양 시장이 분양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제주도의 현실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서 지금 말씀드렸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지금 요 시점은 제주도의 제주시의 아파트의 평균 평당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평균 평당가는 1,500에서 2천만 원대의 아파트가 가장 주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핵심 포인트가 되어 있고요. 서귀포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서귀포시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평균 평당가는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사이의 아파트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500에서 1,000만 원이
분양이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서귀포시의 아파트나 공동주택을 우리가 분양하려고 했을 때 사실은 1000에서 1500만 원에 되는 이러한 평균 평당가를 갖고 있는 주민들 자체가 4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이 신축 분양 쪽으로 얼마만큼 이동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서귀포시의 미분양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동반이 사실은 갭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신축 분양으로 이동할 수 있는 수요 자체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서귀포시의 미분양은 계속적으로 쌓이고 있고 앞으로도 미분양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서귀포시의 분양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주도에서 성공적인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어떤 아파트 단지를 우리가 지켜봐야 되냐? 최근 5년을 우리가 기준으로 해서 아파트 가격에 대한 상승률이 가장 컸던 아파트를 1위부터 5위까지 뽑아봤습니다. 1위가 이도 주공이 되겠습니다. 이도 주공은 5년 만에 71%를 우리가 가격대가 상승한 양상을 보였고요. 2위 같은 경우에는 1도 우성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70%가 지금 현재 상승을 했고요. 3위는 지금 현재 노용동의 한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위가 지금 현재 연동의 재원 아파트, 5위가 1도 2동의 수선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가격이 상승했던 아파트가 총 5위까지 이렇게 꼽아봤고요. 이 아파트들 대비해서 정말 5년 동안 가장 낙폭이 컸던 아파트는 어딘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제주시 건입동의 건입미화 마이너스 25%를 지금 현재 갱신을 했고요. 2위는 서귀포시 서홍동의 태봉 그린피아, 3위는 제주시 아라 1동의 아라 미화 아파트, 4위는 서귀포시 강종동의 유승 한내들 퍼스트 오션이 되겠고요. 5위는 서귀포시 중문동의 민우 중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제주시가 지금 현재 두 군데가 나와져 있는데요. 건입동 건입미화와 아라 1동의 아라 미화가 되겠습니다. 아라동에 위치하고 있는 아라 미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인프라가 굉장히 좋은 걸 대비해서 가격대가 마이너스 12%로 됐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아라 미화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아라 미화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실제 가격보다 훨씬 좀 크게 좀 떨어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그런 지역이다. 그리고 4위의 강정동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가 굉장히 좋죠. 근데 5년 전 대비해서 11% 정도 떨어진 부분인데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정동 유승 한내들 퍼스트 오션 아파트를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이렇게 우리가 1위부터 우리가 5위까지 상승률에 대한 부분을 한번 봤는데 주공 아파트에 대한 우리가 상승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주공아파트가 5년 전에는 사실은 4억 2천 정도 했는데 현재로서는 7억 2천 정도 합니다. 우리가 문재인 정권 때 2021년도에 8억 3,500만 원까지 찍었다가 사실은 지금 현재 한 1억 정도 좀 떨어진 7억 2천인데 서울 대비해서는 사실 낙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5년 대비했었을 적에는 5년 전보다는 70% 정도 상승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가격대 자체가 그렇게 낙폭은 크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 우리가 재건축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런 단지인 거기 때문에 7억 2천 정도에 우리가 지금 현재 되어져 있다라고 하면 신축 분양 아파트가 7억 후반대에 나온다고 했을 때 지금 주공아파트 7억 2천 정도는 상당히 괜찮은 가격이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도 우성 아파트가 되겠는데요. 5년 전 대비해서는 70% 정도 우리가 상승을 했습니다. 한 2억 정도의 5년 전에는 2억 정도 했었는데 지금은 3억 3,500 정도를 하게 되겠고요. 우리가 2021년도에 문재인 정권 때 우리가 2억에서 한 2억 6천 정도, 6천만 원 정도 올랐는데 이 단지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권하고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오르는 어떤 상황을 볼 수가 있겠고 지금 현재로서는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일도 우성 같은 경우에는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파트가 지금 현재 30년 연한을 바라보고 있는 재건축이 굉장히 우리가 기대되고 있는 아파트인 거기 때문에 일도 우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위가 노용동의 하나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5년 전 대비해서 62%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2021년도 문재인 정권 때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었을 때 14억까지 지금 올랐는데 지금 현재 가격대가 떨어지지 않고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 얘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얘기냐면 계속적으로 사실은 버블이 있었으면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고 보합세를 유지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여기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 자체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투자의 수요보다는 안정적인 실수요자 시장들이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14억대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는 전용 면적 170제곱미터를 우리가 기준을 했고 그 다음에 전용 평당가가 2,750만 원이다. 그래서 이렇게 고가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주도에서 굉장히 대형 평수이면서 고가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유동자금이 많은 어느 정도 중산층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대가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가 신축 분양 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수요층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인프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프라의 중요성은 제주도에서는 주택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할 수 있게 되겠고요. 4위가 이제 연동의 재원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재원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재건축을 우리가 예정된 단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5년 전에는 2억 3천이었는데 현재로서는 3억 7,500만 원까지 지금 현재 되어져 있는 상황인데 2020년도 문재인 정권 때 가격이 올랐다가 지금 현재는 약간 보합세에서 약간 하락한 그런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품이 거의 많이 껴있지 않는 그런 단지다. 그래서 이런 단지들도 우리가 재건축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으니까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5위가 일도 수선화가 되겠습니다. 5년 전 대비해서 61%로 우리가 상승을 한 건데 2021년도에 지금 현재 가격대가 1억 5천에서 2억 3천까지 약 9천 정도 우리가 오른 양상을 볼 수가 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만약에 이게 버블이었다면 가격이 꺾였을 텐데 가격이 꺾이지 않고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살고 계신 분들이 투자 수요보다는 실수요자들이 안정적으로 우리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도 수성화도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단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지금 현재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의 입주 물량이 2025년, 26년에 계속적으로 입주 물량들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2024년이 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상반기와 하반기까지 계속 저점인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매수를 하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 내년, 내후년에는 가격이 계속적으로 보합을 유지하든 상승을 유지하든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우리가 유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택시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무조건 매수에 대한 전략을 우리가 꼼꼼하게 세워보는 게 좋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가격이 오르는 단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지 가격을 오르지 않을 단지를 선택하면 절대적으로 안 된다. 그래서 단지를 우리가 선별적으로 구분을 해야 되는 거고 지역을 선별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세 번째는 주변의 인프라를 우리가 확인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되겠고요. 제주도의 입주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내년에 2024년에 줄어들었다가 내년에 조금 많아졌다가 2026년에는 굉장히 낮은 입주율을 보인 거기 때문에 공급이 굉장히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아파트에 신축 분양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2부를 다시 한번 나눠서 신축 분양 시장을 별도로 해 드릴 테니까요.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우리가 재고 아파트 시장이라고 하고 앞으로 우리가 청약으로 나올 이런 신축 분양 시장을 같이 비교를 해서 기존 아파트를 사는 게 좋은지 아니면 신축 분양을 우리가 사는 게 좋은지 같이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